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맘고생, 몸고생하다 결국 심리상담하러 온다고 일부에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무의식에 저장되었다가 이런 유형의 남자들이 나타나면 왠지 쎄한데?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들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타입만은 연애나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나 물리적,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 그러지 못한 베이비 캥거루들이 있습니다. 캥거루 베이비와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99.9% 시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독립이 안 된 유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에게 의지하는 유형, 부모를 내가 케어해줘야 한다는 유형, 부모와 캥거루 베이비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유형입니다. 독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립에는 때로 고통과 책임이 따릅니다. 독립전이라면 아직은 어른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고 짠!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결혼하면 시댁과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캥거루 베이비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본인 품속에서 베이비를 꺼내줄 의사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와 독립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 과정에는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부싸움 주제인데요. 남편과 시댁, vs 나, 이런 구도로 싸우게 됩니다. 연애 중에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잔잔바리로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과 학업, 직업, 빚, 이혼, 자녀 유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중요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놓고 거짓말한 건 아닌데? 너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숨기는 게 거짓말보다 더 위험합니다. 상대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려서 사기를 쳐놓고 잘못을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반복될 것이라는 증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이득을 보겠다는 심보가 있습니다. 신뢰가 기반되어야 하는 연애나 결혼에서 최악의 상대입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죠. 다음엔 뭘로 여러분을 속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항상 옳고 상대가 틀렸습니다. 자신만 억울하고 착하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일어나면 상대가 자신의 선한 의도를 오해한 것이고 자신이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겨도 상대가 마음을 몰라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것은 다 여러분 때문이고 좋은 것은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대 성인이 아니라면 이런 남자는 피해야겠죠.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만배는 높습니다. 상대는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상처 핥기에만 바빠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마음의 여지가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충분히 사랑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랑 자기 자신에게 주세요. 제발요. 일, 게임, 약물, 성, 도박 등 중독도 종류가 참 많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된다면 결혼을 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할 의지가 없고 말만 변한다고 하고 계속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안 변한 것은 결혼 후에 더 안 변합니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변하겠지 라는 근본 없는 희망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나는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잘못된 인간이야.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심리적 외로움, 불안 등의 결핍이 있지만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정도가 심하고 이것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중독 행동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괴로움을 피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반복되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려는 전환점에서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대가 한 명분의 몫을 해주길 원하고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 치유자나 봉사자처럼 살 각오가 아니라면 만나지 마세요.
혹시 치료 없이도 내가 몇 년 정도 노력하면 상대가 변하겠지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심해지거나 안 변합니다. 노력해도 안 변하는 모습에 좌절하고 화나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 상대는 더 중독 충동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원망과 분노의 화신이 되고 이렇게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이에 쫓겨서 결혼식장까지 잡아서 상대 조건이 좋아서 나만의 이유로 결혼에 미적지근한 상대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결혼만 하면 결국 잘 살겠지라는 기대는 고이 접어두세요. 특히 결혼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때는 결혼을 안 하거나 시기를 미뤄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된 후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밀어붙여봐야 분란의 씨앗을 품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큰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떠밀려 결혼한 사람은 후회하고 탓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어붙인 나는 상대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건가 의심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소리치며 싸우기 쉬워요. 상대의 종교와 신앙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두 사람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한쪽이 강하게 종교적인 사람인데 본인은 아니다. 그러면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조율이 가능한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렁뚱땅 양보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에 대해서 가치관의 차이 정도겠지? 맞춰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강하게 종교를 믿고 그 종교가 전도를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개종하지 않고 갈등을 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를 가치관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가치관 위에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분은 자녀가 당연히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없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종교란 절대 가치이자 신념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역시 구원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고난의 하나라고 여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종교에 깊게 심취한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함께 믿으실 것 아니면 감당이 어렵고 자녀들도 고통받습니다. 굶으면서도 자기 밥을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면 빚져서라도 빌려줍니다. 이분은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같은 결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내 울타리한 사람들에게 먼저 쓰고 싶어 했습니다. 남는다면 타인을 도울 수도 있겠죠. 생활비도 모자란데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돈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 못해서 연인과 가족들은 늘 후순위가 됩니다. 아낌없이 남에게 주는 사람과 살다 보면 어느새 나만 나쁜 사람이 돼서 악기같이 원망하고 싸우며 살게 됩니다. 그분은 혼자 세상에 베풀다 가게 두세요. 마지막으로 상습적인 범죄자, 성격장애, 심각한 정신적 증상, 심한 자해, 자살 시도 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과 연애와 결혼을 하시려면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겁니다. 결혼 전에 당사자가 위의 증상들을 치료하게 도우시고 치료가 완료되면 결혼하세요. 결혼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한 자기 객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내가 평생 돌보면서 가겠다, 이런 각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심리 상담을 하며 이런 특성의 상대를 만나 고통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할지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은 줄이고 그 시간에 더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처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 나를 더 자유롭고 나답게 해주며 존중해주는 사람, 더 잘 살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어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연애세이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